건강한 뇌로 맞이하는 새로운 인생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세요. 저는 김민수, 올해 55세의 평범한 회계사입니다. 30년 넘게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일이 요즘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깜빡하는 일들이 부쩍 늘어난 거죠. 어제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주머니에 집 열쇠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30분 동안 집안 곳곳을 뒤져도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냉장고 위에서 발견했는데 언제 거기에 두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나도 요즘 안경 찾느라 고생하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요한 고객사와의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비서 김 과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다른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지금 삼성물산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라는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약속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5년 전 치매로 돌아가신 어머니 말이죠.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이상 증상을 보인 것도 이런 시기였거든요. 70세가 되던 해, 어머니는 평생 빠뜨린 적 없던 제사 준비를 깜빡하셨어요. 그때 저희 가족은 모두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이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그 후 어머니의 기억력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최근 일들을 잊어버리시더니 나중에는 저희 자녀들의 이름도 헷갈려 하셨어요.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더 일찍 알았다면 어머니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닐까요? 요즘 제가 겪는 일들이 어머니와 닮아 있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는 평소 즐겨가던 단골 식당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혀끝에서 맴도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아내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또 어제는 직장 동료 이대리와 대화하다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이대리가 이사님 그 얘기 방금 하셨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 뉴스에 나온 연예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사람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 그 사람 말이야.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하며 한참을 헤맸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업무에서의 실수들이에요. 30년간 회계 업무를 해오면서 거의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계산 착오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제는 간단한 엑셀 함수를 사용하려다가 순간 방법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수없이 사용해온 기능인데 말이죠. 결국 젊은 직원에게 물어봐야 했는데 그때의 당황스러움이란 이유로 말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큰딸 지혜는 아빠,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다들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하던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위로해줬어요. 둘째 아들 지훈이도 아버지 나이면 그럴 수 있죠. 저도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은데요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이거든요. 혹시 저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며칠 전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여보, 나 요즘 자꾸 깜빡해. 혹시 나도 어머니처럼. 말끝을 흐렸지만 아내는 제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면 안심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어요. 내일 당장 종합병원에 예약을 넣어야겠습니다. 설마 정말 치매는 아니겠지만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만약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처럼 점점 기억을 잃어가며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불안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단순한 건망증이길 바라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대처해야겠어요.
어머니 때와는 달리 이번엔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예약을 넣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후에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혹시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마침내 검사 받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온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외로 젊은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박혜진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뇌과학 전문의이면서 치매 연구 분야의 권위자라고 했습니다. 김민수 씨,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박 교수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저는 지난 몇 개월간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열쇠를 찾지 못한 일, 중요한 회의를 놓친 일, 어머니의 치매 병력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박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민수 씨가 경험하신 증상들은 단순한 스트레스성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몇 가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받은 검사는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부터 시작했어요. 숫자를 거꾸로 외우기, 단어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같은 테스트들이었는데요. 처음엔 쉽게 느껴졌지만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라는 검사에서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정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어서 혈액검사와 MRI 촬영을 받았습니다. MRI 기계 안에서 30분간 꼼짝없이 누워있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뇌에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박 교수님은 검사 결과지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행히 뇌 MRI상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도 정상이고요.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연령대 평균 범위 안에 있어요.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의 다음 말씀이 제게 더 큰 충격을 줬어요. 하지만 김민수 씨,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뇌 기능은 40대부터 서서히 감퇴하기 시작해요.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은 매년 조금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이미 뇌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뇌에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럼 저도 이미 뇌의 변화가 시작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김민수 씨 어머님이 치매를 앓으셨다면 유전적 소인은 있다고 봐야겠죠. 다만 중요한 건 치매가 무조건 유전되는 질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박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 발병 위험의 40% 정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생활 습관, 식단, 운동, 사회활동 같은 것들 말이죠. 이 말을 듣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교수님은 의자를 앞으로 당기시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수 씨,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55세라는 나이는 뇌 건강을 위한 예방관리를 시작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박 교수님은 6가지 핵심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나 조깅만으로도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실제로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거든요. 두 번째는 뇌에 좋은 음식 섭취예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같은 항산화 식품들이 뇌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뇌가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이 필수입니다. 박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동은 거의 안 하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잠도 부족했으니 뇌 건강에 좋지 않았던 거죠.
네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도전이에요.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독서 같은 활동이 뇌의 신경 연결망을 강화시켜줘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뇌를 자극하고 우울증도 예방해줍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박 교수님의 설명을 다 들은 후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뇌 영상을 찍어보면 뇌 용적이 더 크고 인지 기능도 더 좋아요. 핀란드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런 통합적 관리를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30%나 낮았다는 결과도 나왔거든요. 박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김민수 씨,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희망과 실천 방법을 얻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내일부터 박 교수님 말씀대로 해봐요. 나도 도와줄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해 봤어요. 55년을 살아오면서 제 뇌 건강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새벽 6시에 잠이 깼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방법 중 첫 번째인 운동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운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운동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대학 시절 축구 동아리 활동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 후로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죠.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섰는데 이른 새벽 공기가 상쾌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출퇴근길에만 다니다 보니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공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 빠른 걸음으로 산책로를 걷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젊은 사람들은 조깅을 하며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막상 걸어보니 10분도 안 돼서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제 몸 상태가 이 정도였구나 싶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어요. 연못가에는 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자연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첫날은 20분 정도 걷고 집에 돌아왔어요. 다리는 조금 아팠지만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움직이니까 몸도 개운하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보 얼굴이 환해 보여요. 운동 효과가 벌써 나타났나 봐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날 걷기로 인해 종아리 근육이 뻐근했거든요. 새벽에 알람이 울렸을 때 오늘은 하루 쉬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박 교수님께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나 다시 공원으로 향했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었고 25분 정도 지속했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셋째 날, 넷째 날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걷기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30분 걷기가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회사에서의 변화였어요. 평소 오전에 졸음이 쏟아져서 커피를 2잔씩 마셔야 했는데 운동을 시작한 후로는 커피 한 잔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머리도 더 맑아진 것 같았고요. 2주째 되던 날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활기가 돌았고 어깨도 더 펴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이 이사님, 요즘 뭔가 다르세요. 더 활기차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3주째부터는 단순한 걷기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공원 안에 있는 작은 언덕길을 오르내리고 때로는 가볍게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50m도 뛰지 못했지만 점점 거리를 늘려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주 깜빡하던 일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열쇠를 제자리에 두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중요한 약속을 놓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복잡한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더 명확하게 정리됐고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대화할 때도 변화가 있었어요. TV에 나오는 연예인 이름이나 영화 제목을 예전보다 잘 기억하게 됐습니다. 아내도 여보, 요즘 대화할 때 훨씬 또렷해진 것 같아요라며 놀라워했어요.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기억력 향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기도 쉬워졌고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개운함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체력적인 변화도 놀라웠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고 장시간 서 있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공원에서 비슷한 또래의 남성분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운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면이 트인 거죠. 어르신 매일 꾸준히 나오시네요. 얼마나 되셨어요? 그분이 물어보셨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2달 정도 됐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도 거뜬해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5년째 하고 있는데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강검진 수치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졌죠.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운동이 정말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BDNF라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가 분비되어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된다고 하셨죠. 학술적인 용어는 어려웠지만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운동은 제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추워도 바빠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 30분씩은 꼭 걷고 있어요. 가끔 출장이나 약속으로 새벽 운동을 못할 때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에라도 시간을 내서 걷습니다. 가족들도 제 변화를 놀라워해요. 큰딸 지혜는 아빠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라고 했고 아들 지훈이도 아버지 목소리에 힘이 생겼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하자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 후의 상쾌함과 성취감은 하루 종일 저를 활기차게 만들어줘요. 박 교수님의 첫 번째 조언을 실천한 지 3개월, 운동의 힘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5가지 방법도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겠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효과적이라면 다른 방법들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한 저는 이제 박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2번째 방법인 식단 개선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어요. 30년 넘게 굳어진 식습관을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이켜보니 한심했어요. 아침은 거의 거르거나 토스트 한 조각으로 대충 때웠고, 점심은 회사 근처 중국집이나 삼겹살집에서 기름진 음식 위주로 먹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술자리가 있으면 안주로 나오는 기름진 음식들을 배불리 먹고, 집에 와서는 라면을 끓여 먹는 일도 잦았어요. 아내도 제 식습관을 걱정해 왔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지만 맛있는 걸 어떻게 해라며 핑계를 대곤 했거든요. 하지만 운동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후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박 교수님 말씀처럼 뇌 건강을 위해서는 식단 개선이 필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음식들을 정리해 봤어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이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었죠. 아내와 함께 앉아서 일주일 식단표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우리 둘 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봐요. 나도 최근 들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거든요. 아내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식단 개선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우선 주 3회 이상은 생선 요리를 먹기로 했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구워 먹거나 찜으로 해서 먹는 거죠. 첫 주에 만든 고등어 구이가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이런 담백한 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라고 하니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가 기름진 음식만 좋아해서 생선 요리를 잘 안 했는데 앞으로는 자주 해줄게요. 견과류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호두, 아몬드, 브라질 너트를 작은 봉지에 나눠 담아서 회사에 가져가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처음엔 밋밋한 맛에 실망했지만 며칠 지나니 고소한 맛에 익숙해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침에 블루베리를 챙겨 먹는 일이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사다가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그냥 먹곤 했는데 새콤한 맛이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니 오히려 상쾌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2주째부터는 점심 메뉴를 바꿨습니다. 기름진 중국 음식 대신 샐러드 전문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런 풀떼기로 배가 부르겠나 싶었지만 다양한 채소와 견과류, 아보카도가 들어간 샐러드를 먹고 나면 의외로 포만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보카도의 맛에 빠졌어요. 크리미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집에서도 아보카도 토스트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평소 오후 2시쯤이면 졸음이 쏟아져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는데 식단을 바꾼 후로는 오후에도 머리가 맑았습니다. 점심을 가볍게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뇌에 좋은 영양소가 공급되어서 그런 건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더욱 확실한 효과를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복잡한 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 집중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숫자를 다룰 때 실수도 줄어들었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논리적 사고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저녁에 독서를 할 때 예전보다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었고, 내용도 더 잘 기억되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도 단어가 더 빨리 떠오르고 표현력이 향상된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체중 변화였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한 달 만에 3kg이 빠졌어요. 운동 효과도 있었겠지만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건강한 식품 위주로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한 것 같았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이 대리가 이사님,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이세요. 뭔가 특별히 하시는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로 거울을 보니 피부톤이 더 맑아진 것 같았어요. 2개월째에는 식단에 더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더 자주 먹기 시작했고, 올리브 오일로 요리하는 법도 배웠어요. 아내가 이제 우리 집 냉장고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예전엔 라면, 냉동식품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온통 신선한 채소와 과일뿐이에요. 라며 웃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연어 스테이크를 처음 해서 먹었던 날이에요. 올리브 오일에 구운 연어에 아보카도와 견과류를 곁들인 샐러드를 함께 먹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3개월이 지나면서 확실한 건강상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고 간 수치도 좋아졌어요. 30년 넘게 기름진 음식과 술로 혹사시켰던 몸이 단 3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무엇보다 뇌기능 개선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기억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도 예전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었어요. 회의에서 발표할 때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고 순발력도 좋아졌습니다. 아내도 함께 식단 개선을 하다 보니 둘 다 건강해졌어요. 여보, 우리 왜 진작 이렇게 먹지 않았을까요?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라며 만족해했습니다. 이제는 외식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메뉴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기름진 음식보다는 구이나 찜 요리를 선호하고 샐러드나 채소 반찬을 더 많이 먹습니다. 간식도 과자나 달콤한 디저트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먹어요. 처음엔 아쉬웠지만 이제는 이런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식습관이 이제 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거나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한 음식을 원하게 된 거죠. 박 교수님께서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셨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좋은 재료로 요리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듯 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면 더 잘 작동하는 뇌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운동과 함께 식단 개선까지 성공적으로 해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나머지 네 가지 방법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과 식단 개선에서 확실한 효과를 본 저는 이제 박 교수님의 세 번째 조언인 수면 개선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야근에 시달려온 회계사로서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이켜보니 심각했어요. 평소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고 새벽 2시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잠드는 시간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죠.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실제 수면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나마도 깊게 잠들지 못해서 자주 깨곤 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거나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는 일이 잦았거든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어요. 알람을 끄고도 침대에서 10분은 더 누워 있어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출근해서도 오전 내내 멍했고 커피를 마셔도 졸음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박 교수님께서 수면 중에 뇌가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한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니 제가 얼마나 뇌를 혹사시켜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주로 깊은 잠을 잘 때 활성화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거죠. 수면 패턴을 바꾸기 위해 먼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하루아침에 완벽한 수면 습관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었어요. 기존 12시에서 11시 30분으로 30분만 당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첫날 밤 11시 30분에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누우니 몸이 잠들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도 보지 않으니 할 일이 없어서 더욱 답답했고요. 결국 천장만 바라보며 1시간 넘게 뒤척였어요.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 있어 보세요. 몸에 힘을 빼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아내의 조언을 따라 심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봤어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허리, 어깨, 목까지 하나씩 힘을 빼며 이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아침이 되어 있었어요. 둘째 날부터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가벼운 책을 읽었습니다.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침실로 가지 않았어요. 이런 루틴을 만들어 시행하니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3일째부터는 침대에 누우면 20분 안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확실한 차이를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달랐습니다. 알람 소리에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었고 몸이 한결 가벼웠어요. 2주째부터는 더 욕심을 내서 잠자리 시간을 11시로 앞당겼어요. 그리고 기상 시간도 30분 앞당겨서 6시 30분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새벽 운동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11시에 잠드는 게 어려웠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고 하루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마음을 비울 수 있었어요. 3주째 되던 날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소 오후 3시쯤이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고 복잡한 업무도 끝까지 몰입해서 처리할 수 있었어요.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전날 저녁에 읽었던 신문 내용을 다음 날 아침에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며칠 전에 논의했던 안건들을 정확히 기억해서 동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수면의 질 자체가 달라졌어요. 깊게 잠들어서 중간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새벽에 깬 적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꿈도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꿈을 꾸는 렘 수면 단계가 기억 정리와 학습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런 단계까지 제대로 거쳐가고 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아내도 제 변화를 실감했어요.
여보, 요즘 코 고는 소리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잠꼬대도 거의 안 해요. 정말 깊게 자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2개월째부터는 수면 환경도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고 가습기를 틀어서 적정 습도를 맞췄습니다. 커튼도 암막 커튼으로 바꿔서 외부 빛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베개와 매트리스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목과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선택하고 너무 푹신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매트리스로 바꿨어요. 이런 투자가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수면의 질이 더욱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나 어깨가 뻐근한 일도 없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시기예요. 평소 같으면 야근과 스트레스로 며칠 밤을 새웠을 텐데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면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이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일하면서도 결과는 더 좋게 나오세요? 라고 물어볼 때 정말 뿌듯했어요. 좋은 수면이 업무 능률을 이렇게 향상시킬 줄 몰랐거든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밤 11시에 잠들어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는 패턴이 완전히 몸에 배었어요. 주말에도 이 리듬을 유지합니다. 처음엔 주말까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아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말 오전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수면 시간도 7시간 30분으로 늘어났어요. 박 교수님께서 권하신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거죠. 가장 놀라운 건 새벽 운동 효과가 배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나서 하는 운동은 전에 비해 훨씬 상쾌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체력도 더 좋아졌고 운동 후 피로 회복도 빨라졌어요. 뇌 기능 면에서도 확실한 개선을 느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자주 떠오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논리적 사고가 더 명확해졌어요. 기억력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의외의 효과도 있었어요. 면역력이 좋아져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로는 거의 아프지 않아요. 피부도 좋아졌어요. 다크서클이 거의 사라졌고 얼굴빛도 한결 맑아졌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요즘 관리 받으세요? 피부가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활기차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박 교수님께서 수면은 뇌의 재충전 시간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스마트폰을 밤새 충전해야 다음날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뇌도 충분한 수면이라는 충전 시간이 필요한 거였네요. 운동, 식단, 수면, 이 세 가지를 개선한 후 제 뇌는 20대 때보다 더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방법도 하나씩 실천해서 완벽한 뇌 건강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어요. 운동, 식단, 수면 개선으로 확실한 효과를 본 저는 이제 박 교수님의 네 번째 조언인 지속적인 학습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막막했어요. 55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박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30년 넘게 회계라는 한 분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다른 영역에 도전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게 전부였고, 주말에도 특별히 배우려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뇌를 자극할 만한 활동이라고는 업무 관련 회계 공부 정도가 다였죠. 박 교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 연결망이 강화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 뇌는 30년 동안 같은 길만 걸어온 셈이었어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거죠. 무엇을 배울까 고민하던 중 문득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 만에 포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쉬웠습니다. 그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자. 갑자기 의욕이 샘솟았어요. 글로벌 시대의 영어는 필수이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뇌를 자극하는 활동도 없을 테니까요. 아내에게 제 결정을 알렸을 때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여보, 좋은 생각이에요. 나도 예전에 영어 배우고 싶었는데 같이 해도 될까요? 아내도 함께 하겠다고 하니 더욱 힘이 났습니다. 우선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기로 했어요.
서점에서 초급자용 영어 교재를 사고 영어 학습 앱도 스마트폰에 설치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새로운 단어 10개씩 외우기로 목표를 세웠어요. 첫날 아침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apple, orange, banana. 정말 기초 중에 기초부터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배웠던 단어들도 많이 잊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단어를 외워도 금방 까먹고 발음도 어색했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걸 왜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박 교수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연계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젊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2주째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어를 외우는 속도가 빨라졌고 이전에 배운 단어들도 더 잘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설렘이 생겼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는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I go to work every morning. 같은 초급 문장이었지만 스스로 영어 문장을 만들었다는 성취감이 컸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외국인 고객이 방문했는데 간단한 인사말을 영어로 할 수 있었거든요. Nice to meet you라는 말 한마디였지만 동료들이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2개월째부터는 영어 학습 앱의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발음 연습을 하면서 정확한 발음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기계가 제 발음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점점 정확도가 높아졌어요. 아내와 함께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How was your day? It was good. How about you? 이런 초보적인 대화였지만 영어로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3개월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영어 학습이 전반적인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외우면서 기억하는 능력 자체가 향상된 것 같았습니다. 회사 업무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복잡한 회계 용어나 새로운 규정을 외울 때도 예전보다 빨리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뇌의 학습 능력 자체가 향상된 느낌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창의적 사고도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 다양해지고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보게 됐어요.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 체계를 익히면서 사고의 유연성이 증가한 것 같았습니다. 4개월째에는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영어 뉴스를 듣고 이해하기, 간단한 영어 소설 읽기 같은 도전적인 과제들이었죠. 처음 BBC 뉴스를 들었을 때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너무 빨라서 단어 하나하나 구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듣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어요. 간단한 영어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책에 도전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사전을 자주 찾아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휘력이 크게 늘었어요. 5개월째에는 온라인 영어 학습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전 세계의 영어 학습자들과 소통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제 나이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용기가 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영어 학습이 완전히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출퇴근길에는 영어 팟캐스트를 듣고 점심시간에는 영어 기사를 읽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함께 영어 회화 연습을 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해외 출장을 갔을 때였어요. 현지에서 간단한 업무 관련 대화를 영어로 할 수 있었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영어 학습의 효과는 단순히 언어 실력 향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됐어요.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모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멀티태스킹 능력이 늘었어요.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회계 기준이나 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거죠. 이제는 영어 외에도 다른 것들을 배워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아내도 함께 공부하다 보니 부부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함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됐거든요. 우리 나이에 이런 도전을 한다니 정말 멋지지 않아요? 라며 서로 격려해주고 있어요. 자녀들도 저희의 노력을 인정해 줍니다. 큰딸 지혜는 아빠 영어 실력이 정말 늘었네요. 요즘 영어 뉴스도 보시던데 대단해요 라고 칭찬해 주었고 아들 지훈이도 아버지 보니까
저도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져요. 라며 자극받았다고 했어요. 박 교수님의 네 번째 조언을 실천한 지 6개월, 지속적인 학습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55세에 시작한 영어 공부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방법도 실천해서 완벽한 뇌 건강 관리 시스템을 완성해야겠습니다. 학습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어떤 도전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 식단, 수면, 학습까지 네 가지 방법을 성공적으로 실천한 저는 이제 박 교수님의 다섯 번째 조언인 사회적 관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어요. 내성적인 성격에 코로나 이후 더욱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돌이켜보니 저는 정말 좁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회사 동료들과는 업무 관련 대화만 나누고 개인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대학 동창 몇 명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는 수준이었죠. 코로나19가 시작된 후로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동료들과도 화상회의로만 만났고 외부 활동은 거의 중단됐습니다. 주말에도 집에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박 교수님께서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을 2배 높인다고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뇌를 얼마나 고립시켜 왔을까?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55세의 중년 남성이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고민 끝에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기로 했어요. 책을 좋아하기도 했고 비교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독서 토론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참가비도 무료였고요.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어 참가 신청을 했어요. 첫 모임날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혹시 나만 어색해하는 건 아닐까? 대화에 끼지 못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모임 장소인 작은 회의실에 들어가니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또래뿐만 아니라 60대, 70대로 보이는 분들도 계셨어요. 다행히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군요. 반가워요. 모임을 이끄시는 김 선생님께서 친근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해 주셔서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토론 주제는 김훈의 소설이었는데 각자 읽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다른 분들 이야기만 들었는데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한 분은 작가의 문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분은 소설 속 인물의 심리에 대해 분석하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한두 마디 했는데 모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첫 모임을 마치고 나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업무와 상관없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아내도 적극 응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부터는 훨씬 편해졌어요. 다른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책에 대한 제 생각도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또래의 박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사장님은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삶의 경험이 풍부하셨어요. 김민수 씨,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라며 웃어주셨습니다. 3주째부터는 모임이 끝난 후 몇 분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 경험, 가족 이야기, 취미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회계사라는 좁은 틀 안에서만 생각하던 제가 다른 분야, 다른 관점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보다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화제도 다양해졌고 상대방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게 됐습니다.
아내와의 대화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독서 모임에서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집에 와서 나누면서 우리 부부 대화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2개월째부터는 독서 모임 외에도 다른 활동을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며 만난 분들과 함께 등산 모임을 만든 거죠. 매주 일요일 오전에 근교 산을 오르는 소모임이었어요. 등산을 하며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했어요. 등산 모임 멤버 중에는 의사, 교사, 공무원,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사회적 활동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실히 느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순발력이 좋아졌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찾는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무엇보다 정신 건강이 크게 좋아졌어요. 집에만 있을 때 느꼈던 답답함과 우울감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웃고 떠드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기억력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그걸 기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전반적인 기억 능력이 향상된 것 같았어요. 4개월째에는 독서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 발표를 맡게 됐어요.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일이었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좋은 도전이었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논리적 사고력이 늘었고 남들 앞에서 말하는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예전보다 자신감 있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5개월째부터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어르신들께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과연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워서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시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제 뇌에도 큰 자극이 됐어요.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창의적 사고력이 늘었고 인내심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일주일에 3~4번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화요일 저녁 영어 회화 모임, 토요일 오전 독서 토론, 일요일 등산, 그리고 봉사 활동까지. 예전에는 이런 활동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제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놀라워해요. 큰딸 지혜는 아빠가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대화도 재미있고 표정도 훨씬 생동감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여보가 집에만 있을 때는 자꾸 TV만 보고 무기력해 보였는데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며 기뻐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박 교수님께서 사회적 연결이 뇌의 인지적 예비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셨던 말씀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된 거네요. 이제 마지막 6번째 방법인 스트레스 관리만 남았어요. 5가지를 성공적으로 실천한 지금 마지막 단계도 자신 있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 방법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며 큰 변화를 경험한 저는 이제 박 교수님의 마지막 6번째 조언인 스트레스 관리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었어요. 30년 넘게 회계사로 일하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거든요. 돌이켜보니 저는 정말 스트레스 덩어리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부터 긴장하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업무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 와서도 내일 걱정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월말 결산이나 세무 신고 시기가 되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상사나 고객의 눈치를 보느라 항상 긴장 상태였죠. 박 교수님께서 만성 스트레스가 뇌세포를 파괴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킨다고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제 뇌를 독성 호르몬으로 공격해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해보자. 마음 먹고 박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명상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명상이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5가지 방법이 모두 효과적이었으니 이것도 믿고 해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초보자를 위한 명상 안내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첫날 저녁 조용한 방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명상을 시도해 봤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안내 음성을 따라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5분도 안 돼서 온갖 잡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는 다 했나? 그 계약서 검토는 언제 하지? 아, 이번 달 카드값 빠지는 날이 언제였지? 머릿속이 정말 바빴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봤습니다.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첫날은 10분 정도 했는데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마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차분해진 기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걱정을 했을 텐데 그날은 비교적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틀째부터는 시간을 5분씩 늘려가며 계속해봤어요. 역시 잡념이 많이 떠올랐지만 첫날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잡념이 떠오르는 게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전만큼 당황하지 않게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쉬고 차분히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2주째에는 15분 명상이 가능해졌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고 잡념이 떠올라도 금방 다시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때 큰 실수를 했던 일이에요. 아, 실수했구나. 그럼 어떻게 수정할까? 차분히 생각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어요.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명상의 효과가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이 지연될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이런 작은 일들에도 예전보다 덜 짜증이 났습니다. 아내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여보, 요즘 화내는 일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잘 짜증냈는데 많이 차분해졌네요. 2개월째부터는 명상 외에도 다른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시도해 봤어요. 업무 중간중간 잠깐씩 심호흡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작은 공원에서 10분 정도 산책하며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무와 하늘을 보며 깊게 숨을 쉬니 오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를 줬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업무 모드를 끄고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과 대화하니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상황들이 더 이상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스트레스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시기예요. 예전 같으면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을 텐데 명상과 호흡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혼란이 줄어드니까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동료들이 이사님, 요즘 정말 안정적이세요 라고 말해줄 때 뿌듯했어요. 4개월째부터는 마음챙김 명상도 시도해 봤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들에도 집중하는 연습이었어요. 이 닦을 때, 샤워할 때, 밥 먹을 때도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는 거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같은 일상이지만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대화할 때도 더 집중해서 들어주게 됐고 함께 있는 순간을 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5개월째에는 직장에서도 명상의 효과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회의 전에 화장실에서 3분 정도 심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덕분에 더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에서도 잠깐 숨을 고르자라고 생각하며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업무에 큰 도움이 됐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명상이 완전히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저녁 15분씩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제는 명상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가장 큰 변화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한 발 뒤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훨씬 평온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해결할까에 집중하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며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됐어요. 건강상의 변화도 컸습니다. 만성 두통이 거의 사라졌고 소화불량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증상들이 하나씩 개선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수면의 질도 더욱 좋아졌어요. 명상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더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함이 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가족 관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스트레스를 집에 가져와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내는 여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대화도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 집 분위기도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자녀들도 제 변화를 느꼈어요. 큰딸 지혜는 아빠와 대화할 때 예전보다 편안해요. 뭔가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아들 지훈이도 아버지가 훨씬 듬직해 보여요 라며 웃어줬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이라는 마지막 열쇠를 얻으면서 완전한 뇌 건강 시스템이 완성된 것 같아요. 운동으로 뇌에 활력을 주고 좋은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충분한 수면으로 회복시키고 학습으로 자극하고 사회적 관계로 풍요롭게 하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로 보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제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55세에 시작한 뇌 건강 관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이죠. 박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6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혹시 치매는 아닐까 하며 전전긍긍하던 제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는 기억력이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집 열쇠를 찾느라 30분을 헤매고 중요한 회의를 깜빡하는 일이 허다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이 제 기억력을 부러워할 정도가 됐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네요. 3개월 전에 했던 고객사와의 미팅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서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했더니 상대방이 어떻게 그런 디테일까지 기억하세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집중력도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오후 3시쯤이면 머리가 멍해져서 커피를 마셔도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회계 업무도 실수 없이 끝까지 몰입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업무 효율성이 이렇게 높아진 덕분에 야근하는 일도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회사에서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얼마 전 부장님께서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이사, 요즘 업무 퍼포먼스가 정말 좋아졌네. 실수도 줄고 보고서 퀄리티도 높아지고 혹시 특별히 하는 게 있나? 정말 뿌듯했습니다. 30년 회계사 생활에서 이런 칭찬을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6가지 뇌건강관리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더니 부장님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체력적인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운동하는 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루라도 빠뜨리면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지 않고 장시간 서 있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체중도 6개월 만에 8kg이나 빠졌어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덕분이죠. 예전에 입던 정장이 헐렁해져서 새로 맞춰야 할 정도입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도 확연히 달라진 게 보여요. 다크서클이 거의 사라지고 피부톤이 맑아졌습니다. 표정도 훨씬 밝아졌고요. 직장 동료들이 요즘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말해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정신적인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곤 했는데,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명상을 통해 배운 호흡법과 마음 챙김이 일상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 큰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중요한 계약서에서 오류가 발견돼서 손해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패닉 상태가 됐을 텐데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결국 큰 손실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오히려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학습 능력도 크게 향상됐어요. 20년 만에 시작한 영어 공부가 이제는 제 일상의 즐거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현지 직원들과 간단한 업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생겨서 기초 강좌를 수강하고 있어요. 55세에 코딩을 배운다니 6개월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사회적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봉사활동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3-4번은 누군가와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회계사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가족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이렇게 풍성하고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고 명상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부부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느낌입니다. 아내는 자주 말해요. 여보와 결혼한 지 25년이 됐지만 요즘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마치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진 기분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하고 고마워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개선됐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을 내서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큰딸 지혜는 아빠가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예전보다 훨씬 이해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아들 지훈이는 아버지 보면서 저도 건강 관리를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세요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인생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며 체념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55세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뇌와 몸, 풍요로운 인간관계, 배움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 후반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요. 몇 주 전 박 교수님을 다시 만나뵐 기회가 있었어요. 정기검진차 병원을 방문했는데 박 교수님께서 제 변화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김민수 씨, 정말 놀랍네요. 6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6개월 전보다 30점이나 향상됐어요. 이런 변화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박 교수님께서 실시해 주신 각종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처리 속도, 언어 능력 모든 영역에서 연령대 평균을 크게 상회했어요. 특히 60대 평균보다도 높은 점수가 나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 정도면 치매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뇌를 가지고 계세요. 박 교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며 6개월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콜레스테롤, 혈당, 간 수치 모두 6개월 전보다 크게 개선됐어요. 혈압도 정상이 되었고 체질량 지수도 건강한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네요. 다른 환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박 교수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6개월 전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혹시 치매일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줬을 때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조용히 앉아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작은 성취들, 서로를 격려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55세에 시작한 뇌 건강 관리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6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지속적인 학습, 풍요로운 인간관계,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6개월 전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지금의 제가 그 증명이니까요. 6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박 교수님을 찾아갔을 때 혹시 치매는 아닐까 하며 두려워했던 그 김민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의 저는 건강한 뇌와 활기찬 몸,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찬 마음을 가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신기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거든요. 눈에는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머물러 있어요. 표정 자체가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하루를 시작하는 제 마음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해요. 예전에는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구나 하며 무기력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느껴집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공원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운동 후의 상쾌함과 성취감은 하루 종일 저를 활기차게 만들어줘요.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와 나누는 대화도 즐거워요. 오늘 읽을 영어 기사 이야기, 독서 모임에서 토론할 책 내용, 주말 등산 계획, 우리 부부의 대화 주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회사에서의 제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6개월 전과는 다르거든요. 믿을 수 있는 선배, 배우고 싶은 상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업무 처리 능력은 30년 회계사 생활 중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복잡한 계산도 실수 없이 처리하고 보고서도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회의에서도 명확하게 의견을 개진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니까 주변에서도 든든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해외 진출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제 영어 실력과 안정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6개월 전에 저라면 나이도 있는데 새로운 도전이 부담스럽다고 거절했을 텐데 지금의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새로운 도전이야말로 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하고 있어요. 복잡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어로 진행하는 화상회의도 이제는 자신 있게 참여합니다. 6개월간 꾸준히 공부한 덕분에 업무상 필요한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해졌거든요. 해외 파트너들과 대화할 때 제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도 놀라워요. 집에서의 시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만 봤는데 이제는 아내와 함께 요리하고 영어 공부하고 독서하고 명상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특히 아내와 함께 만드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뇌에 좋은 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들면서 나누는 대화,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는 시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주말에는 더욱 바쁩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서 다양한 분들과 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께 컴퓨터를 가르쳐 드려요. 일요일에는 등산 모임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며 건강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 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에 이르렀어요. 큰딸 지혜와는 이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해요. 제가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받아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처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 지훈이도 제 변화에 감화받아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보니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저도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을 시작했어요. 라며 함께 새벽 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해요. 가족 전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에요. 몇 주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회사 후배인 김 과장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거든요. 이사님, 저도 요즘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는지 비결을 알려주세요.
제가 6개월간 실천해온 6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운동의 중요성, 뇌에 좋은 음식들, 충분한 수면의 필요성, 새로운 학습의 효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스트레스 관리의 가치. 모든 것을 제 경험담과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김 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분들이 하나둘씩 비슷한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건의해서 직원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박 교수님께 부탁드려서 뇌 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고, 저는 실천 경험담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어요.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최근에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정년 퇴직 후에는 뇌 건강 관리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6가지 방법의 효과를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말이에요. 박 교수님께 이런 마음을 말씀드렸더니 적극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김민수 씨처럼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이 다른 분들을 도와드린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뇌 건강 관련 공부도 따로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학이나 건강관리학 같은 분야의 책들을 읽고 온라인 강의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55세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처럼 중년의 나이에 시작해도 충분히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으니까요. 6가지 방법 마이너스 규칙적인 운동, 뇌에 좋은 음식, 충분한 수면, 지속적인 학습, 사회적 연결, 스트레스 관리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제 뇌를 20대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거나 이미 늦었다며 체념하지 마세요. 저처럼 55세에 시작해도 6개월 만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언제든지 젊고 건강한 뇌를 되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6개월 전 혹시 치매일까 걱정했던 김민수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기대하는 김민수가 되었어요. 오늘도 새벽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준비해준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생각해요. 앞으로 20년, 30년, 이 건강한 뇌와 몸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건강한 뇌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젊음은 건강한 뇌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부터 뇌에 좋은 음식 하나씩 추가하기부터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부터 작은 변화가 모여서 인생을 바꾸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뇌와 함께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저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